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하나는 월간 중앙에서 김무성 전 대표 인터뷰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 김무성 전 의원이 얘기한 걸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주간 조선에서 보도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주간 동아에서 이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야말로 언론에서 골고루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윤석열 총장 앞으로 물론 현재로서는 대권 출마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내놓느냐, 거기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5월 초순에는 본격적으로 정치 대비를 선언할 것이다. 이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이제 언제 입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김종인 대표만 거의 금태섭하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는 망하니까 제3지대에서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또 이 원로 이 보수 계층의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절대 아니 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에 가능한 빨리 입당을 해서 제대로 뛰어야 된다. 그래야 특히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이 대선과 관련된 선거 비용을 그나마 좀 쉽게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들어와라. 이런 주장으로 대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는 상황에서 최근에 여의도에서 떠도는 소문 중에 하나는요, 윤나 땡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나오기만 하면 정말 땡큐다. 그러니까 윤석열 나오면 무조건 여당이 이긴다는 것이죠. 이런 윤나 땡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의도, 특히 여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과연 어느 정도가 폭발력이 있을 것이냐, 이런 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얘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주간 동아 그리고 주간 조선 얘기들이 조금씩은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하고 계신 내용하고 정치권에서 이 회자되는 내용과 분석의 흐름에 어떤 점에서 이 동일하고 또 다른 점이 있는지, 이걸 잘 한번 비교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야권 현재 제1당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론을 조성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론 이 조성에 있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의 세계에서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나도 알고 남을 알아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야권의 유력 후보 중에 하나인 최강자잖아요. 사실상 윤석열 총장 제대로 여권 안에서 또 정치판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 돌아다니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월간 중앙과 관련해서 이 김무성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주호영,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 의원들을 싸잡아서 비판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해명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반격 차원인데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이 김무성 전 대표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월간 중앙과 토론한 얘기, 저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호남을 방문했다든가 또 이 전직 대통령 사과했다든가 이런 거는 혼자만 다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 혼자만 하냐. 중진들하고 또 이 해당 의원들하고 같이 해야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은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입당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시대 정신은 공정사회에 있기 때문에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만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킹메이커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것이 이 월간 중앙 인터뷰의 핵심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복을 그러면 이제 중요 대목별로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면,
이번 재보선에서 성공하게 된 것은 국민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월스트리트 넥타이 부대의 폭발과도 같은 것이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 당시 공전에 히트쳤는데, 이번 우리 보궐선거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폭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바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단계 낮춰서 이 서울시장에 출마했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결국 단일화 약속을 지킨 것인데, 여러 차례 안철수 대표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끝까지 설득을 해서 단일화 약속을 결국 지키는데 본인이 일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간에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흥행을 돋궜고, 거기에 나경원, 오세훈과 같은 이 거물들이 뛰어들면서 완전히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공이 굉장히 크다. 처음부터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본인으로 단일화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생떼를 쓴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되려고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이 안철수에 대해서 이 저주를 퍼붓고 그랬는데,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이냐? 절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몇 번이나 그만둘까 고민했는데 그때마다 만나서 설득하고 붙잡았다. 그리고 내가 안 대표를 편들었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이상 안 대표도 우리의 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다면 끝까지 선수를 보여야 되는데 저주를 퍼부은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를 당선되도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서 노력한 거, 거기까지는 이 김무성 대표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했어야지 왜 그렇게 안철수 대표를 저주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아마 거기에는 사감이 작용했을 것이지만은 공적인 일에 사감은 잊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 내부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지만은 본인이 앞장서서 많은 이 당내 인사들을 설득했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모른다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때 당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것을 역설을 했는데, 당이 변하는 과정에서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에서 5.18 국립묘지 참배, 전직 대통령 사과 문제 왜 혼자 하고 다니냐. 그때 정운천 의원이 가겠다고 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못 갔고,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과도 마찬가지였다. 당에서 반대를 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끝까지 설득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로지 윤석열 총장한테 가서 줄을 서려고 하는데 아마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당과의 안철수 당과의 통합은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 대표가 내건 통합 조건은 지분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니까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 확장하면서 편해야 한다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주장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호영 대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갖춰야 할 덕목은 정권 교체에 있다. 그래서 탄핵하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대화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쇼크로 보이지만은 일단 현재의 시대 정신이 공정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 이제는 국민들 앞에 이런 이유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너무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오는 게 순리라고 본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요, 첫째가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만든 여러 가지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대 정신은 공정사회 추구고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셋째, 지금의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시장 경제의 틀을 벗어난 규제를 너무 많이 만들었고, 국회 입법의 90%가 규제 법안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놨다.
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내수도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한때 안철수 현상이 대세인 것처럼 오늘은 윤석열 현상이 대세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 뛰어들면 올라갈 사람 우열이 결국은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당연히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갈수록 현 정권과는 차별화 정책을 쓸 것이고 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문재인 주류 세력과는 차별화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차별화하고 그러면서 결국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친문과의 동행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대선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중도의 힘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본인과 이 마포 포럼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권, 올바른 정권 탄생을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 길을 가지 않은 탓에 지금 몰락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김무성 대표의 이런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김무성 대표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에 대한 논평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의 생각, 김무성 전 대표의 생각이 최소한도 중도층 이상의 우리 국민들에게는 거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간조선의 신지호 평론가 전 국회의원이 쓴 글이 칼럼입니다. 제목이 여권 인사들의 요즘 유행어가 윤나땡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나땡이라고 하는 말은 윤석열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와주면 땡큐다. 이런 말이 여의도 정가에 떨어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상식적 판단을 뿌리쳐 건드는 주장인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과 맞닿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윤나땡은 공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해안에서 나온 탁견인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윤나땡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신지호 전 국회의원의 결론입니다. 자,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느냐. 윤석열은 현재 야권 선호도 1위 인물이고 1위 인물인데 이번 오세훈 압승의 1등 공신은 윤석열과 아파트라고 조선일보가 최근에 지난 4월 17일자에서 결론을 지었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보게 드린 바 있죠.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 지금 정치권에 입문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파괴력이라면 여권은 당연히 출마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지금 공정이 트레이드 마크로 되어 있는데 2030 젊은 세계에게도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중도 확장성이 큰다. 그런데 어떻게 윤나땡이라는 말이 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나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3월 30일 날 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이 뜻이든 아니든 주변 여건 때문이든 간에 대선 출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하나는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이 여건상 출마할 수 없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출마를 하고 개인적 사정 때문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신지호 의원의 경우에는 여건상 출마할 수 없다는 쪽으로 노영민이가 얘기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럼 주변 여건이라는 게 뭐냐? 장모안의 처가 문제인데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처가의 충격적 실상이 옐로페이퍼 찌라시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딸을 방편으로 썼다는 것이 이 충격적 실상의 요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가의 구린 과거 때문에 대선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 이것이 핵심인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출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노영민의 분석. 윤나땡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느냐 이거죠. 가족사의 흠결이 많은 윤석열이가 사리분별을 못하고 대선판에 뛰어든다면 간단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땡큐라는 그런 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인데 일부 여권 인사의 경우에는 심지어 윤석열 때리기를
야권 경선 과정에서는 자제하고 있다가 후보로 확정된 후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는 전략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윤나땡 정말로 믿는 경우와 그리고 윤나땡이 맞다라고 믿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은 윤석열 길을 꺾기 위해서 뻥카로 쓰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어느 쪽이든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 대선에서 민주당 이명박 이 후보가 되면 필승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BBK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상득과 배달한 형제의 출생 비밀 비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디 그렇게 됐냐 이거죠. 이명박 당선됐다. 작동된 것은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엽 허위, 이거는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은 헛방으로 끝났고 한 방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4.15 총선 때도 이 MBC와 그 다음에 제보자 지현진 씨와의 검은유착 의혹 이런 걸 만들어서 성공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늦가기 장가를 갔는데 이렇게 처갓집 문제를 갖고 물고 들어지면 결국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 한 대로 그럼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 한마디 하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만약에 해명해야 할 부분은 결혼한 이후에 발생한 의혹들인데 이것이 결국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은 윤석열 발견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 이 별장 성접대 의혹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허위 보도로 됐다. 그래서 한겨레가 사과까지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죽이기 공작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을 맷집을 키워주게 됐고 윤석열 의혹에 대한 대중의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이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윤나땡을 여권 인사들이 설파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김어준을 내세워가지고 생태땅, 테러감옥, 내곡동 의혹 제기 몰빵하다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전히 패한 이러한 교훈을 벌써 여권이 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정 카드의 효력에 대한 집착이 가면 강할수록 유연성과 기동성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나땡을 속삭이는 여권 인사들이 그저 고망을 따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고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이 신지호 전 의원의 이런 분석에 동의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종훈의 정설.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서 매주 한 번씩 쓰고 이 칼럼을 정치돈명가 이분 이종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정치 경영 컨설팅 대표고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 정규 이 칼럼을 고정으로 쓰고 있어요. 동아일보에. 이 얘기를 보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합니다. 즉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남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5.18 문제, 사과 문제 뭐 등등, 그 다음에 호남 이 비례대표 이 쿼타 문제 많이 아마도 이 보수당에 들어와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만큼 호남에 공을 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에게 엄청 눈독을 들이고 있잖아요. 오로지 윤석열 데리고 가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앞에서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딱 하나는 국민의힘 내려치기, 윤석열 총장 꿰차기,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윤석열 총장 지금까지 보면 이종훈 박사의 의견을 분석을 보면 제3 후보로 인식되어 있고 호남에서도 지금 현재 최근에 지난 4월 16일자 리얼미터를 보면 이낙연과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는 41.4 대 40.8, 그 다음에 이낙연하고는 37.5 대 34.5 이렇게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지지율밖에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 사이에 왜 이런 괴리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민주당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종훈 박사는 그게 아니다. 제3지대 후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게 나온다. 그러면서 호남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윤석열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호남 구애를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인 서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호남에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 대선 국면에 가면 이런 지지율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 김종인 비대위원장 왜 이렇게 호남에 구애를 하고 있는 건지 호남 유권자들도 판단을 할 것이지만은 판단은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종훈 박사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지 않아도 호남 유권자의 판단, 즉 무슨 판단이냐? 호남에서 그러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은 이런 적극적인 이 노력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유지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호남 유권자의 마음은 과연 민주당 후보하고 윤 총장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으냐, 이런 거를 고심할 텐데요. 윤 총장 쪽으로 표심이 일부 옮겨가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윤 총장의 정치권 안착 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윤 총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갈 경우에는 윤 총장의 호남에서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 대선에서 윤석열과 김종인의 복식조, 이것은 태풍의 강도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런 윤 총장을 직접 영입하거나 아니면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따라서 윤 총장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호남이 호응할 수 있는 대선 주자를 본선에 내세워야 되고,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 호남 출신의 후보를 후보로 내세워야만이 윤 총장과 대결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윤석열과 그 다음에 김종인, 그 다음에 김무성, 또 안철수, 이런 이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정리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중요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전옥현 안보정론 종종 이런 이 사건 사고 이런 얘기 말고서도 이 큰 이제 내년 대선판이 오기 때문에 이 대선판 해석에 도움이 되는, 그럼으로써 정권 교체를 해야만 하는 논리와 그리고 후보들의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자료는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본래 정세 분석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시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